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오전 두 번째 뉴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정치권 뉴스를 종합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차기 대선 주자들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오늘 여론조사 결과는 SBS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여론조사기관인 입소스에 의뢰해서 24, 25일 양일간 조사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우선 순위에는 차이가 없다. 이낙연, 그 다음에 이재명, 윤석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신에 이낙연 의원은 28.4%, 그 다음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21.2%,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이 10.3%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부터는 이제 이낙연과 그 다음에 이재명 두 대권 주자가 20%대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윤석열 총장 다음으로는 오세훈 6.8, 안철수 6.1, 나머지는 5% 이하이라서 생략을 하고요. 홍준표 4.8, 심상정 3.2, 황교안 2.6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이재명, 윤석열 이 세 사람 가운데서 수도권과 충청, 그 다음에 호남과 강원 제주에서는 이낙연 의원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고,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는 이낙연과 이재명,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는 윤석열 이 세 사람이 각각 오차 범위 안에서 비슷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당층에서는 이재명 17.1, 이낙연 13.6, 윤석열 10.7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당 지지도 민주당 41.4, 통합당 22.6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김부겸과 그 다음에 이재명, 지금 어제 전격적으로 두 사람이 회동을 했어요. 경기도를 김부겸 전 의원이 방문을 해서 비공개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걸 두고 이제 8월 말에 개최되게 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 지사, 지금 사이다 발언으로 인해서 계속 뜨고 있는데요. 이재명 지사 그리고 이낙연 의원의 뒤를 쫓고 있는 김부겸 전 의원이 그야말로 연대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우선 경상도라는 겁니다. 이 김부겸 전 의원의 경우에는 상주, 그 다음에 이재명 지사는 안동이라는 경상도의 공통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낙연 전투, 경쟁 라이벌이라고 하는 점도 공통점이라는 거죠. 앞에 여론조사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낙연 의원을 바짝 뒤쫓고 있는 상승 추세에 있고, 이낙연 의원의 경우에는 하강 또는 정체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이고, 그 다음에 김부겸 전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이낙연 의원을 상당히 빠르게 추격을 해야만 하는, 그야말로 쫓아가는 형국에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연대할 경우에는 둘 다 또 이 비문이라고 하는 또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연대를 잘만 한다면 정가에서는 뭐라고 얘기 나오느냐, 친문 대 비문의 싸움으로 이낙연 이 의원하고 이 막상막하의 게임을 벌일 수 있다. 이런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까지 동향으로 보면 이낙연의 대세론이 아직 살아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7일 날 두 사람이 경기도에서 비공개리에 회동한 걸 가지고 지금 연대설에 상당히 힘이 실리고 있는데, 물론 두 명 다 연대설에 대해서는 상당한 선을 긋고 있습니다. 김부겸 전 의원이 이재명 지사를 경기도에까지 가서 만난 것은 일부러 만나려 간 것이 아니었다. 사실상 박원순 시장 사망 전에 만나기를 했었는데,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수년 된 것에 불과한 것이고, 이 당권 주자로 지금 뛰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일대, 수원 일대를 방문하는 길에 이렇게 찾아간 것이다. 해명을 하고 있고, 연대설이 가져올 그러한 영향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둘 다 이 연대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마침 이 수도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 지사와 그 다음에 김부겸 전 의원 거의 같은 의견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 이전이 지금 굉장히 뜨거운 이슈잖아요.
이 여당에서 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서울 지역의 부동산 값을 잡겠다. 즉 순수하게 부동산 대책의 일환에서 이렇게 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부동산 문제를 잡겠다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의도이고, 내면적으로는 이 수도를 이전하려면 이 수도 이전에 따른 이 헌법 불합치, 즉 우현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개헌을 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개헌 얘기가 나오면 통합당이 반대할지도 모르겠지만, 이 여당에서는 지금 중임제 개헌을 원하고 있고, 미래통합당의 경우에는 내각제를 선호하는데, 당연히 그러면 이 개헌할 때 이 권력구조 개편 문제도 같이 넣자는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왜? 수도 이전만 나오면 통합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상은 이러한 이 수도를 이전하는 문제는 부동산 문제의 차원이 아니고 여당의 거대한 전국 운영, 그 다음에 이 권력 분배, 그리고서 장기 집권까지 꿈꾸는 그런 계획이 다 숨어 있다.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러한 이 수도 이전 문제에 관해서 이재명 지사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해찬 대표가 이 수도 이전 문제를 맨 먼저 개헌을 통해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정부 여당은 일제히 이 부동산 문제, 박원순 문제를 완전히 뒤로 하면서 전국을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전국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최대의 이슈로 지금 개헌 문제를 밀어붙이고 있고, 수도권 이전 문제를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서 이 수도권 이전은 지금 여권의 일사불란한 강력한 추진 의견인데, 이 이재명 지사가 한 동아일보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내용을 보면, 천도를 위한 개헌은 갈등을 초래한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제2 행정수도, 즉 세종을 행정수도로서 내실화시키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다. 이런 의견을 내놓으면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을 보면 지난번에 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야 되느냐, 내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들고, 현실적으로 보면 이 당규에 민주당의 규칙 사유로 인해서 재보궐선거를 할 경우에는 공천하지 않는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이었죠.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을 반영해서 그런 당헌 당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당헌 당규 잘못됐다. 절대 내서는 안 된다. 왜냐? 정치에 있어서 신의가 굉장히 중요하다. 국민과의 약속인데 지켜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다가 몰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나서 단 하루 만에 그거는 하나의 의견에 불과하다. 내는 것이 좋겠다. 내야 된다는 현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또 한 번 여론에 문매를 맞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 이 세종 수도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이 동아일보의 인터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집값이 잘 잡히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 행정수도를 이전한다. 이거는 부작용이 더 많이 생긴다. 그래서 오히려 충청도 땅값도 올라가고 수도권에서는 수도를 옮겨야 할 정도로 심각하게 집이 부족한 거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수도권 집값을 더 자극한다. 그래서 행정수도 이전이 필요하긴 하지만 방식은 더 섬세해질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이 헌법 개정에 대해서도 오히려 이 반대를 했어요. 이해찬 대표는 헌법 개정 원포인트로 하면 얼마나 쉬우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재명 지사는 이렇게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헌법 개정은 정치적 갈등을 초래한다. 때로는 전선을 만들고 갈등을 격화시키는 게 필요할 때가 있다. 하지만 지금은 민주당이 중앙 권력도 가지고 있고 지방 권력도 가지고 있고 입법 권력도 다 차지했는데 여유를 가져야 된다. 헌법 개정 이런 걸 들고 나오면 대충돌이 발생할 것이다. 수도 전체를 통째로 옮기는 힘든 방식보다는 제2 행정수도 활성화가 헌법이나 판례에 위배되지도 않고 더 쉬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세종시를 더 확충해야 된다는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다시 더 논의해야 된다. 다만 충청도가 적합하다는 것은 국민적 합의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세종으로 수도를 이전하는 문제, 그리고 그걸 위해서 개헌을 하자는 이 정부 여당의 그야말로 거의 일치된 의견에
이재명 지사가 쐐기를 박았다. 쐐기를 박고 나왔는데요. 이것도 많은 정치적 파장이 예상되고 내일쯤 되면 말을 또 바꿀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부겸 의원, 그야말로 연대설까지 튀어나오는 김부겸 의원은 이 수도 이전과 관련해서는 국민에게 묻는 게 제일 확실하다. 통합당이 여기에 협력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오늘 올린 얘기인데요. 참여정부 시절 헌재가 이 관습헌법으로 반대를 했는데 이제는 법률이 아닌 개헌이나 국민투표로 결정한 사안이란 이유였기 때문에 지금은 청와대를 포함한 완전한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다. 개헌안에 수도를 명기해서 국회를 통과시킨 후 국민투표를 거치는 방법, 아니면 대통령이 바로 국민투표에 붙이는 방법이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이전에는 본인은 적극 찬성한다.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 경제의 70%가 집중된 상황은 누가 봐도 정상은 아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 정치적 이유를만 따지지 말고 대국적 정치를 해달라. 협량 정치는 여기서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런 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이낙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이 세종시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요. 2017년도 8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세종시로 수도를 이전하는 문제, 글쎄 국민들이 그렇게 동의해 줄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그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고 이러한 이낙연 당시 총리의 발언과 관련해서 세종시에서 즉각적으로 입장문을 내가지고 행정수도의 완성은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정부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세종 일대에서는 행정수도 후퇴론 이러면서 이 총리실에 상당한 반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명운을 걸고 정권의 명운을 걸고 적극 나서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파장이 커지니까 당시 이 총리실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해명했느냐. 이 총리가 그렇게 바라는 것은 청와대 국회의 세종시 이전과 관련해서 국민 다수가 동의할지 의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냥 민심의 동향을 얘기했을 뿐이다. 수도 이전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표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했어요. 그러면서 이 수도 이전 여부는 국민의 의사를 결심하겠다는 게 대통령의 공약이고 정부는 행안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의 차질 없는 이전을 포함해서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만들어가는데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입장에서 다소 긍정적인 또는 원론적인 입장만 표명했습니다. 아직까지 이낙연 총리가 구체적으로 이 세종시 이전 문제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도 이해찬 대표하고 같은 입장을 표명했어요. 그래서 이해찬, 이낙연 이 두 분이서 이재명 지사로 하여금 입장을 바꾸도록 압박하는 여론을 만든 거나 마찬가지가 됐는데 이번 세종 이전 문제와 관해서도 제가 보기에는요. 이낙연 의원, 이해찬 대표와 같은 생각일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런 면에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일전불사가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어제 청문회에서 박지원 그야말로 이 2000년 당시 6.15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북한과 관련해서 이 비밀 합의서를 썼다. 그 합의서에 보면 30억 달러의 대북 차관 및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문건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가짜론이다, 가짜다, 아니다, 진짜다 이렇게 지금 이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요. 이 주호영 의원은 전직 고위 공무원으로부터 입수한 진짜 문서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그 다음에 박지원 의원은 그거 가짜이기 때문에 만약에 가짜이다 그렇게 어제 얘기를 했고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요. 비공개 회의에서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있다 이렇게 또 한 발 물러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진실이 어디에 있을까 이제 논란이 많이 되고 이야기되고 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말한 걸 보면 진실은 끝내 감출 수 없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서류를 위조 해석까지 제출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지원 후보가 원본을 제시할 수 있냐 이렇게 물었는데, 만약 서류가 진실이라면 평양에 한부 있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한부가 아주 극비 문서로 보관돼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원본을 입수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2000년도 중국 베이징에서 이 문서를 만들 때 관여한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증언 등으로 시간이 지나면 사실 여부가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러 가지 점에서 박 후보자를 부적격자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장은 안보기관의 수장이지 북한과 대화하고 협상하는 기관이 아니다. 그리고 대북 송금 판결만 보더라도 북한과 내통한 증거인데 이런 것이 부적합한 사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병기 국정원장 국내 정치에 많이 개입해서 위험성이 있다고 했는데, 박 후보자가 예전에 이 박 후보자 본인이 사실은 그런 입장에 처해 있다, 상당히 위험스럽다, 그러면서 정보기관끼리는 정보를 교류하지만 정보기관의 수장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고급 정보를 주지 않는데, 그런 점에서도 이 박 후보자 미국 등으로부터 정보를 주면 이 정보에 대한 보안이 지켜지겠느냐, 이런 의심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최소한도 이 이면 합의 사실 여부가 밝혀질 때까지 임명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강력히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김병기 전 국정원 출신이죠. 이 합의서가 가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김정은이가 바로 오늘 정전협정 체결 40주년 이 노병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사실상 7.27이 오늘은 어제죠. 그러니까 이 7.27을 전승절로 둔갑시켜서 이 기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실상 새로 취임한 외교안보 진영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비핵화 안 하겠다는 메시지입니다. 뭐냐면은 그야말로 북한이 지금까지 체제를 지켜낼 수 있는 전쟁 없이 유일한 길은 바로 자위적 핵 억제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자위적 핵 억제력, 북한의 안전과 미래를 위해서 강력하게 지켜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절대 비핵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외교안보 진영에서는 그야말로 남북 간의 정상회담, 미북 간의 정상회담, 특히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미북 간의 정상회담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어림없는 얘기다. 이러한 미북, 남북 간의 정상회담을 하려면 북한이 얘기한 대로 제재를 먼저 풀어라, 이런 지금 압박 메시지를 넣은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어제 이 전승절 기념 행사를 통해서 이런 절대적 힘, 즉 핵무력이다, 핵무력 자체 때문에 전쟁도 방지하고 억제할 수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압박과 도전을 이겨내기 위해서 핵 보유국으로 자기 발전의 길을 계속 가겠다, 이래서 핵 보유의 정당성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 대남 메시지는 바로 뭐냐면, 어제 김정은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총이 부족해서 남해를 지척에 둔 낙동 강가의 전우들을 묻고 피눈물을 삼키며 돌아서야 했던 동지들의 한을 잊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지금 낙동강 전투 최고 우리 백선엽 전 장군이잖아요. 그래서 이 백선엽 장군의 사망과 관련해서 낙동강 전투가 우리 국내에서 상당히 그야말로 북한의 이 대남 군사 위협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의 대북 말하자면 적개심, 이 보안의식, 안보의식을 갖게 하는데 많이 기여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백선엽 장군 대전에 안장하게 된 거에 대한 비판도 많이 있고 있는데요. 이런 거를 대립시켜서 대남 적개심을 다시 한번 고취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여권에서 백선엽 폄하운동을 계속 피고 있잖아요. 파묘론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백선엽 장군 파묘하라, 이런 압박을 넣는 거나 마찬가지의 메시지가 나왔다. 이런 두 가지 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